안녕하세요. 네, 그만하자 장관입니다. 오늘은 그 현장에 나갈 거예요. 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 현장인데, 그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많이 하진 않는데,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공사하기로 약속을 하고, 이제 나가게 됩니다. 오늘 경계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님도 오시고, 또 구조기술사님도 오시고, 또 측량하는 분들도 나오고,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굉장히 더운데 오늘 하루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뿐만 아니고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현장들을 나갈 예정이에요. 또 영상을 담을 예정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지금 그 음료수 좀 샀어요. 현장에 가면은 쉽게 음료수 마실 물 이렇게 구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장들이 있어요. 서울 도심도 그렇고 여기는 주택가가 완전히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료 사려면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일하다 말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 현장에 갈 때는 충분한 음료를 준비해야 돼요. 옥수수 샀어요. 이게 이제 거의 끝물이고 조금 나가면 이제 가을 옥수수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건축주님 방문하니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옥수수 샀어요. 좋아하시겠죠? 이렇게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과연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나 이런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그 전문 공사업이 몇 개 들어가요. 왜냐면 뭐 방수도 그렇지, 도장도 그렇지, 그 다음에 설비. 그렇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하면, 자칫 잘못하면은, 그 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종합건설 업체가 이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이 종합건설 업체가 이 작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많이 남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꾸 회피하게 되고 여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종합건설 업체지만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맡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건물이 30년 이상 또 이 해당 건물은 40년 정도가 됐는데 오래되다 보니까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죠. 근데 왜 신축을 선택을 안 하느냐? 첫 번째는 비용이고 아무래도 다시 부시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크게 되니까 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법을 적용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면적도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없어도 허가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철거를 하고 싶게 되면 현행 법규를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좀 줄죠. 그런 쪽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신축이 아닌 그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.
리모델링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도 신축을 차라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는 이제 전체 구조 보강을 해야 될 경우에 지진이 우리도 안전하지 않고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진 보강이 아주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처럼 리모델링을 과감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금액적 문제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경우에 이럴 때도 신축을 고려할 때도 있고,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한 4, 5사람이 살다가 이제는 한두 사람이 줄어들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럴 경우.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경우, 이럴 때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오히려 신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불확실해요. 왜냐하면 구조보강이 문제인데, 구조보강의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면은 실제 계획을 하셨다가도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처럼 이렇게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 그다음 오히려 책임은 이 구조를 털어내고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신축보다. 그래서 책임감은 더 크고,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고 책임은 더 크고, 그 다음에 사업이 불투명하고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을 선호하게 되고,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오면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수임하는 상황이 있는데, 지금 이번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주님의 성향을 보는 것 같아요. 분쟁이 좀 발생할 것 같거나 좀 시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되죠. 특히 이제 해당 리모델링 이 건물의 건축주님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통하는 부분도 있고, 또 저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시는 분도 있고, 그래서 이윤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종합건설사가 특히 금화라자가 한번 잘 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수주를 받게 된 거죠. 이 집을 보게 되면은 이 연화조 건물이에요. 이제 벽돌식 구조잖아요. 그러니까 연화 구조가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. 유럽 건물들도 다 벽돌 구조, 이제 연화 구조들이 많이 있고, 4, 500년 지나도 정말 견고하게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연화조 건물이 다 조금 약하다 이런 건 아니고, 대신에 이제 그 연화조가 벽돌끼리 다 이렇게 물려 있고 또 몰탈로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이 있는데, 문제는 이걸 해체를 했을 때, 이 개구부나 이런 데 해체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연화조 자체가 견고하지 않은 건 아닌데, 얘를 철거하려고 할 때 또 철거하게 되면은 보강을 잘해야 되고, 또 그 보강을 잘하지 않으면 이 견고한 건물이 아주 부실한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 조심해야 된다. 특히 리모델링 할 때 조심해야 된다. 또 구조 보강 조금 이렇게 남다르게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. 또 리모델링 할 때 유의할 점은, 이제 우리가 실측을 했어요. 지금 현장에 제가 3번째 오는 건데, 실측을 할 때 하고 실제 철거를 했을 때 실측을 해보면 도면의 크기가 좀 달라집니다. 왜냐하면 지금 천장이 다 있고 또 벽체가 다 있는 상황인데, 이걸 다 철거를 해버리면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. 사이즈가 달라져서 현장 도면하고 그 실측 도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유의해야 되고, 그래서 철거를 완벽하게
다 한 후에 다시 한번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 도면에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는 건물들을 가보면은 확실히 좀 낡아 있죠. 그래서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건축주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건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특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까운 나무, 꽃 이런 식물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.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. 근데 이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? 손상이 안 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님한테 잘 이해시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해요. 그래야 시공사하고 건축주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누수가 있어요. 오래된 집들은 다 누수가 있죠. 근데 물론 다른 것도 하자 없이 잘 공사를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누수가 없도록 해드려야 돼요. 진짜 뭐 다 리모델링 해놨는데 물이 새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난감하거든요.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이 방수, 또 방수 자재 이런 것들 너무 저렴한 거 쓰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또 인부들도 작업자도 좀 검증된 분들 이런 데를 써야 리모델링에는 뭐 물론 모든 건물들이 그렇겠지만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누수 다음으로는 역시 단열이에요. 과거에 지은 집들이 견고하긴 하지만은 단열 계획이 안 된 집들이 많죠. 이 집도 마찬가지고 단열 계획이 잘 안 되면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단열 보강을 밀실하게 잘 해야 되고 또 열교 현상이 없도록 계획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런 단열 계획까지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고 이 집도 누수 못지않게 단열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하고 또 리모델링 건물들은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또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 거주자하고 2층 거주자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.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소음 문제가 건물에 많은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배관을 사용할 때 물 내려가는 배관들 있잖아요. 이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들이 있어요. 그거 뭐 얼마 비싸지도 않는데 잘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또 발생하는 이유는 화장실이나 이런 벽들을 밀실하게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소음이 발생이 되고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특히 천장 이런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밀실하게 시공을 해서 소음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오늘 이제 경계 측량을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경계 측량이 항상 다 필요한 거는 아니죠.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시의 토지를 점유를 일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도면을 우리가 그리고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하게 되는 거고요. 특히 이 집은 이제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렇게
건축하기 위해서, 만들기 위해서 경계 측량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. 측량의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유의하셔야 돼요.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경계 측량입니다. 경계 측량은 실제 이제 지적공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말뚝을 박아줍니다.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지적, 경계, 보건 측량 이렇게 명명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황 측량이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도면으로 표시가 돼요.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, 해당 공사에 어떤 게 필요한지, 현황 측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경계 측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해당 토지가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측량 비용은 한 8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뭐 그렇다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마 넓다면 측량하는 범위가 넓다 그러면 더 비싸질 거예요. 그래서 한 요 정도 되지면은 한 150평에서 200평 사이 정도 되면은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건축사를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5분 정도가 그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건축사분들의 의견,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항상 이제 리모델링의 범위를 정할 때 내가 다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법을 위반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되는 걸 되려고 되게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게 되면 가장 적합한 이 건물에 가장 적합한 공사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분의 건축사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건축사님도 오시지만은 이제 구조기술사분도 오시는데 왜 뭐 건축사만 있으면 되지 구조기술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뭐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. 특히 이 건물은 연화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연화조를 계고부를 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구조기술사가 이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. 구조 계산을. 그래야지 건축사가 그 계산서를 가지고 도면을 그려서 저희하에 주면 저희가 그 도면에 맞게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조기술사님도 오셔가지고 이 전체 구조를 한번 보는 것이 좋죠. 다행히 제가 요청을 했더니 오늘 오시기로 했고 이 건물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고 지방도 아파트를 지으면 다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력들이 그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. 그래서 진짜 그 잘하는 작업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.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, 3년은 개런티를 해주잖아요. 근데 뭐 이런 작은 건물 공사하면 길어야 8개월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현장으로 나가는 게 좋죠. 작업자 입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그 작업자들, 파트너들을 계속 그 관계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뭐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이 인건비는 상승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 자재 상승, 인건비 상승,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수입을 하잖아요.
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등지에서 대부분 하는데,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. 근데 이 나라들은 그냥 셧다운 해버려요.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고 당연히 원자재가 상승이 되죠. 지금 미국에서는 저기 옐런 재무장관이죠.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시장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, 큰 문제 없다, 인플레이션 없다, 금리 인상 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크게 왔어요. 아마 돈 10만 원 가지고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. 너무 살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자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,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아마 지속될 것 같고, 또 한 번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참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평당 공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오늘 작업 마치고 전력 진행도 잘 했고 저희 식당에 왔어요. 물론 이제 우리 밥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작업자들이 작업하고 나서 편하게 밥 먹을 때가 어딨는지 사전에 선발대 됐고 제가 또 확인도 해줘야 되고,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실이거든요. 또 철거 다 하고 나면은 화장실 가기 어려우니까 식당 같은 데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, 원래 이렇게 공사 현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런 식당 같은 데 아니면 커피숍 또 조금 쉴만한 공간이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합니다.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맛도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이 근처에 이제 목공소나 아니면 철물점이 있고, 자재를 현장에서는 그때그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철물 자재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인터넷에 시키고 2, 3일씩 걸려갖고 받아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현장 근처에 철물점이나 이런 목공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식사 빨리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러 또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은 바지 그냥 딱 붙는 거 이렇게 입고 했는데 스마 바지거든요. 근데 이게 현장을 다녀보니까 바지 통이 넓으면 이게 못이나 벽 같은 데 막 걸려요. 그러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과거에 승마 조금 배웠었는데 승마복을 입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찢어지는 것도 없고 승마복이 워낙에 튼튼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지통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처 나는 것도 없고 못에 걸리는 것도 없고, 그래서 즐겨 입고 있습니다. 좀 보시기 불편해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